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다항함수를 어떻게 적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미분법에서는 어떤 함수를 기본적인 미분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도 기본적인 적분 공식이 있겠지. 그럼 그 적분 공식을 알아보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바로 xn제곱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어떤 xn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얘는 결국은 n의 x의 n-1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자, 우리가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n차식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작은 n-1차가 나오지. 자, 그렇다면 거꾸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또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야. 여기가 n-1차라면 차수가 하나 나는 n차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미분을 했더니 바로 xn제곱이 나오더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이 xn제곱을 어떻게 적분하면 과연 뭐가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차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n차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 되는 함수는 얘보다 하나 차수가 높은 n 플러스 1차식이 나와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봐.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봐.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x의 n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깔끔하게 xn제곱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n 플러스 1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n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n 플러스 1에 1 그리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쓴다면 봐 얘를 미분하면 결국은 n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고 x의 n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약분이 돼서 결국은 x n제곱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결국 우리는 요런 형태의 식을 미분하면 xn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인테그럴 x의 n제곱 dx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보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x의 n제곱을 적분을 하면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또 지수에 1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인테그럴 x의 5제곱 dx 얘를 적분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5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1에 x의 6제곱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얘기지. 또 하나, 또 인테그럴 만약에 x의 세제곱 dx를 한다면 여기는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1에 x의 4제곱 적분상수 c가 붙고.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인테그럴 어떤 상수 5의 dx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5가 나왔어. 그럼 결국은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5가 나오냐라는 얘기지. 맞지? 그 얘기는 당연히 여기다 얼마? 5x를 미분해야 5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수 5를 적분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5x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우리가 어떤 인테그럴 어떤 상수 k라고 할까? k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바로 kx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xn제곱을 적분하는 기본적인 공식을 배운 거야. 그래서 xn제곱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어떤 상수를 적분하면 그 상수에다가 x만 곱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항함수의 적분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우리가 적분의 기본 성질을 좀 배우자. 부정적분의 성질. 자,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제 알아보는데 딱 두 가지만 알아보면 돼.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테그럴 fx dx 얘를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놓자. 그럼 얘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f 프라임 x가 바로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테그럴 어떤 kfx dx야. 즉
어떤 fx라는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 실수가 앞으로 나가서 k의 인테그럴 fx dx가 된다는 얘기야. 뭐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라지 fx를 자, 여기다가 실수를 한 거야. k 라지 fx를 얘를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보면 여기는 k의 f'x가 나올 거고 이 f'x가 바로 스몰 fx니까 k의 스몰 fx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얘기잖아. 요 kfx를 적분을 하면 바로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써보면 인테그럴 k의 fx dx 얘를 적분을 하면 바로 k의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k로 한번 묶어볼까? k로 묶어버리면 k의 fx 플러스 여기는 k분의 c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 k분의 c도 마찬가지로 봐. c가 어차피 상수인데 이 상수를 k라는 상수로 나눠도 어차피 상수 c'이 나온다는 얘기야. 결국 얘를 다시 써보면 이런 거지. k의 fx 플러스 c'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이 라지 fx 플러스 c'이 봐. 여기 라지 fx 플러스 상수가 바로 인테그럴 fx dx니까 어차피 얘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c 또는 c'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k의 바로 이 부분이 인테그럴 fx 플러스 fx dx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테그럴 k의 fx dx 어떤 fx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는 앞으로 나가서 인테그럴 fx dx가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 자, 이해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었고, 자, 두 번째 성질을 또 보자. 두 번째 성질은 자, 두 번째 성질을 좀 하기 전에 얘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 거야. 우리가 인테그럴 fx dx 얘를 라지 fx 플러스 c1이라고 놓고 즉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f'x가 바로 스몰 fx가 된다는 뜻이지.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이번에는 인테그럴 gx dx로 놓자. 이렇게 dx는 라지 gx 플러스 적분함수를 구별하기 c2라고 놓고 이 얘기는 결국은 g'x는 바로 스몰 gx가 된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봐, 좀 위로 옮겨서 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밑으로 내릴까 더. 자, 이렇게 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fx 라지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라지 gx 자,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라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g'x가 되는데 요 라지 f'x를 우리는 스몰 fx로 놨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다시 스몰 gx로 놨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적분하면 결국은 요 라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인테그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바로 라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gx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게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좀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봐라. 자, 여기 있는 요 C를 좀 쪼개보자. 어차피 C라는 건 상수니까 얘를 C1 플러스 C2로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잖아. 상수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fx, 라지 fx에다가 먼저 C1,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라지 gx에다가 또 적분상수 플러스 C2를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요 부분 fx 플러스 c1이 바로 인테그럴 fx dx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인테그럴 fx dx라고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위에서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가 gx 플러스 c2가 인테그럴 gx dx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부분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럴 gx dx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 함수를 따로따로 적분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뭐 공식은 상당히 쉬운 거고 자, 증명 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함수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테그럴 만약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얘를 한번 적분해 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함수를 따로 적분해도 되고 이 각각을 적분할 때 상수는 앞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요걸 먼저 적분하면 2는 앞으로 나갈 거고 x제곱이니까 2 플러스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또 앞으로 나가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2니까 2분의 1의 x제곱 다음에 아까 상수는 그냥 x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지? 4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지. 그래서 모든 다항함수들은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다 적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제곱의 dx 얘를 이제 적분하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1차 함수의 거듭제곱꼴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거듭제곱꼴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야. 그럼 얘를 다 전개해서 적분한다는 건 너무 미친 짓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몰라. 얘를 모르고 얘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결국 얘를 적분하면 즉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가 n차식이야.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지. 그래서 여기가 n 얼마가 돼?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지. 맞지? 여기서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냐면 자,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얘를 그럼 직접 해보자. 얘를 미분했더니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n 플러스 1 요 곱하기 다음에 ax 플러스 b의 다음에 n제곱이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얘를 다시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a를 또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여기 있는 n 플러스 1하고 a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 애초에 여기 시작할 때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m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a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해볼까 직접? 자, 얘를 미분했더니 결국 뭐냐면 자, m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분의 1이고 여기는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나오고 다시 얘를 미분한 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봐. 지금 여기 하나 빠졌다. 맞지? 여기가 좀 미안. 이렇게 쓰고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고 다음에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되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바로 a를 또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a 약분되고 n 플러스 n 플러스니까 순수하게 뭐가 나오더라?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적분하면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적분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지.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봐라. 자, 우리가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그냥 ax 플러스 b의 여기가 뭐가 돼? n 플러스 이거 조금 왜 자꾸만 이렇게 쓰게 되지? 자, 보자. 잠깐 위로 올려 쓸게. 자, 보자. 자, 얘를 적분하면 요걸 하나의 함수로 봐서 바로 어떻게 된다? g에서 1 더한 m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다음에 ax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제곱이고 자, 미분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곱해줬었지만 요걸 미분해서 나눠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a분의 1. 그래서 봐. 여기가 m 플러스 1분의 1, a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 위에 있는 거랑 어때? 똑같이 봐. m 플러스 1분의 1 다음에 ax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제곱 다음에 a로 나눠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도 우리가 하나의 공식으로 좀 암기하자라는 얘기야. 왜? 많이 나오니까. 자, 다시 봐. 우리가 어떤 1차식의 거듭제곱꼴의 적분은 바로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냥 n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하나는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얘를 미분한 걸 어떻게 하라? 나눠라 라는 얘기야. 꼭 명심해. 자, 그런데 이런 공식에서 꼭 얘는 요 안에 있는 함수 꼭 뭐가 돼야 돼? 1차 함수인 경우에만 얘가 가능해. 얘가 만약에 2차 이상의 함수식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적분은 이렇게 미분처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알아두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우리가 인테그럴 만약에 2x 플러스 3의 4제곱의 dx야. 얘를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얘를 전개해서 우리가 적분의 성질이고 한다는 거 좀 미친 짓이라 그랬지, 맞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4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1에 2x 플러스 3의 몇 제곱? 5제곱이 나오고 자, 얘를 미분한 2가 되니까 얘로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적분한 또 c가 붙어야 되겠지? 결국 얘를 계산해 보면 10분의 1에 2x 플러스 3의 5제곱 적분상수 c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더 할게. 자, 다음 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x가 이렇게 되고 f1이 0이 성립할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지금 요 식이 너무 복잡하게 보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문제는 의외로 쉬워. 자, 우리가 그대로 정의를 이용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fx와 그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했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인테그럴 fx dx 이거의 부정적분이 바로 뭐란 얘기야? 라지 fx 이렇게 플러스 c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 식을 문장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얘는 다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x가 바로 뭐냐면 스몰 fx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지?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라지 fx가 라지 fx는 x의 스몰 fx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하자.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가 나오고 얘는 곱의 미분이니까 옆에 거 미분하면 1 그리고 fx 뒤에 거 x 놔두고 f 프라임 x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는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봐. 여기 있는 f 프라임 x가 바로 여기 있잖아. 라지 f 프라임 x가 바로 스몰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지금 스몰 fx가 되는 거지. 요 부분이 스몰 fx가 되는 거니까 다시 써보면 결국 fx는 여기 있는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fx와 fx가 소거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식이 이제 요 식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스몰 fx인데, 여기는 f 프라임 x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상관이 없지. 왜? f 프라임 x를 알면 얘 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를 정리해보면, x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가 나오겠지.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겠지. f 프라임 x는 바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얘를 f 프라임 x가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결국은 이제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적분하면 바로 fx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지. 자, 그러면 양변을 적분을 하자. 그러면 여기는 인테그럴 f 프라임 x dx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의 d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얘를 미분하고 적분을 했으니까 배웠지? 미분하고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데 fx가 나오고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이걸 또 적분하면 우리 적분공식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근데 여기 있는 c1, c2라고 놓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차피 얘는 적분상수 c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c2 마이너스 c1 어차피 얘는 상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c 하나로 통일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 식이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fx 식이 나왔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c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지금 f1이 여기서 봐. f1이 0이라고 나왔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다가 f1, x1을 대입하자. 그럼 f1은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c가 얼마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 c는 바로 얼마냐면 1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스몰 fx는 바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